안녕하세요, 오돌이입니다. 아마 많이들 바쁘실 테니까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래 주식시장이요,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하락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 초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나타내다가 3월 들어서 안정되는 거 싶더니 4월부터 꾸준히 또 떨어졌죠. 그래서 4월부터 근래 두어 달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과 덜 떨어지는 업종, 그리고 기업들 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고요. 자, 시장이 많이 하락하던 지난 50거래일 동안 이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큰 업종들을 쭉 이제 나열해 둔 것인데, 이러한 하락 분위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다르게 되려 오른 업종도 이제 몇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보시면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많은 하락을 나타낸 업종들이 뭐 건축, 자재, 바이오, 뭐 메디컬, 증권,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증권도 떨어져, 호텔, 여행, 그리고 뭐 건설, 수많은 업종들이 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 업종과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코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 업종을 먼저 좀 잠시 살펴보시면요. 가스 업종은 이번 시장 하락 기간 동안에 되려 상승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래 뉴스 기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스와 석유 가격이 또다시 오른다라는 내용이 많이 보이죠. 근데 이는 곧 가스와 관련 업종의 주가가 또 오른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스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고 유럽이 피해를 폭격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유럽은 가스 가격이 지난 3, 4년 대비 무려 5배 이상 폭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럽이 비러시아산 가스를 가리지 않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가스 가격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형국입니다. 최근에는 미국까지도 가스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스 가격이 또 오르는 모양이에요. 매크로 환경이 이제 모두 가스 업체한테 유리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당연히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당분간도 매크로 환경이 이들 기업의 주가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무역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 요즘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금리 인상도 결국 인플레를 잡겠다는 건데, 인플레 강세에 따라서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요. 원화 약세까지 겹치니까 이 원자재 수출협업을 담당하는 무역 업종의 주가도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요 보시면은 LX 인터내셔널도 눈에 띕니다. 왜? 작년만 해도 피크아웃 우려가 한창이었고, 피크아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매도하셨는데, 이 피크아웃 논란이 됐던 이제 해상 운송 사업은 실제로 계속해서 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근래에는 이제 원화 약세랑 트레이딩 사업에서 취급하는 이 제품 가격 상승 때문에 이익이 계속해서 또 최대치를 찍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또 빠른 속도로 반등했던 겁니다.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크게 다르지 않고 GS 글로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피크아웃 시기가 언제가 될 거야? 이미 해상 물류 사업은 피크아웃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만, 이 원자재 가격이 지속 오르니까 다른 사업에서는 피크아웃이 과연 언제 발생할까? 요게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텐데, 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더 오르다가 언제까지 될 수 있어? 이거 그만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 피크아웃 목소리가 다시금 또 커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무쪼록 이쪽도 이러한 매크로 변수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글로벌 수요 둔화가 생길 수 있겠죠. 이 또한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할 영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아직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식료품 기업들의 선방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주식시장 하락폭에 비해서는 덜 떨어진 기업들, 심지어 되려 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식료품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근래 원재료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미리 가격 인상을 단행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라면 가격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이들 기업이 그러면 우리 제품 가격 또 인상할게 이러면서 인상 기대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이 강한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점은 이러한 저러한 이제 기회를 빌미 삼아서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또 올려, 라면 가격 계속 또 올려, 초코파이 과자 가격 계속 올려, 가격을 올려둔 기업일수록 나중에 인플레이션 완화가 나타날 때는 미리 올려둔 가격 때문에 이 수익성이 극대화되면서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근래 다시금 이제 등장하는 기사들 중에 라면 가격이 또 인상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제목을 갖는 기사들이 많이 보일수록 식품업계에는 호재가 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오리온이라는 이 기업이요, 주가 상승이 굉장히 유독 눈에 띄는데, 이 오리온이요, 인플레이션과는 전혀 별개로 오직 환율과 제품 판매 효과를 통해서 실적 선방을 자랑하면서
지금 업종 내에서 나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동안 러시아에서의 사업 확대가 뜬금없는 수혜가 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이 판매 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오리온은 사실 이러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기업이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루블화가 이제 급등하니까 수혜를 나타내면서 되려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식료품 기업이 상대적으로 선방하지만 그 와중에 SPC 삼림이라는 요 기업 보시면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포켓몬빵 이 기대감이 한창이었잖아요. 올해 초만 해도 포켓몬빵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어떻습니까? 밀 가격 상승 우려, 뭐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 착착착 겹치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다시 떨어졌다. 이에 따라서 음식료 업종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하락폭이 큰 업종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식시장 하락 중에 유난히 두드러지는 하락을 나타낸 업종은 인터넷 서비스 업종이 있겠습니다. 자, 유난히 어떻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뭐 한국사이버결제, 이니시스 수많은 기업들의 이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자, 이들 업종은 지난번 하락 리스트를 점검할 때도 가장 높은 하락률을 나타낸 기업들이었어요. 자, 인터넷 기업들은 원래 이제 기업마다 따로 노는 개별 플레이 특성이 강한 업종인데, 이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이 시장 하락 때 모두가 다 함께 떨어졌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격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네이버 좋은 기업, 카카오 좋은 기업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비싸면, 즉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사소한 이슈에 따라서도 이 커다란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게 이 주식시장의 핵심 명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투자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근래 금리 인상 우려가 가중되고 이제 좋은 기업들 중에서도 싼 기업을 찾아야 된다. 요게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여지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만 보고 투자해도 되는 장이 있지만 실적만 봐도 소용이 없어요. 밸류에이션도 반드시 같이 봐야 돼. 그러한 장이 앞으로 더, 이러한 장세가 더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주식을 덥석 사는 건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인터넷 사업 부진 전혀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비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격을 지금 맞춰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락폭이 가장 크다. 실제로 이번 시장에서 가만히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의 하락이 월등히 컸습니다. 낮은 기업들보다 월등히 컸어요. 자, 그 외에 또 이제 한국사이버결제라는 기업을 보시면요, 지난 단연간 지속적인 이익의 성장이 나타났습니다만 근래 4분기 정도 급격하게 수익성이 악화됐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 증가가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무려 거의 50% 하락하면서 반토막 났습니다. 자, 수수료 이슈는 물론이고 가맹점 매출 회복이 더디다는 점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 악화된 수익성을 재차 회복하는 그림이 좀 이 기업은 특별히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종업종들의 이제 기업이 계속해서 이제 주가들이 부진한데, 그 와중에 보시면은 요 KINX라는 기업은 비교적 주가 하락폭이 좀 더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요 고객사 이탈로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되려 주가가 이제는 오히려 반토막 나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인터넷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하락이 좀 더뎠고, 상대적으로 선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카카오가 아주 좋은 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전혀 별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유의할 시점은 또 생긴다라는 명제를 꼭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게임 업종의 하락폭이 또 굉장히 컸습니다. 수많은 게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는데, 특히 게임 업종은 어떻습니까? NFT 기대감과 엮이면서 상당한 상승을 나타낸 기업들이 이제 대거 나왔었죠. 특히 작년에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숫자가 없는 기대감은 모두 테마에 불과하다라는 주식시장의 명제가 있죠. 이 명제에 따라서 이들 NFT 테마가 쭉쭉 꺼지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인 시장까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작년 내내 크게 올랐던 주가 상승의 여파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나면서 여파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NFT로 엮였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 업종 전반적인 센티멘털이 무너지면서 NFT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업들도 막 30% 이상의 손실을 나타내는 걸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업종은 본래 이 기업들마다 좀 따로 노는 개별 플레이 성향도 강하지만 본래 기대감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영역이죠. 근래 이제 코인 시장까지 무너지면서 수익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까 기대감 또한 이제 상당 부분 소멸된 점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게임 업종은 사실 매크로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업종이에요. 거기에도 해서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슈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민감한 만큼 어떤 기업이 또 신작 출시를 바탕으로 꿈틀거릴 준비를 하는지 관심을 갖는 분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게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마다 실적, 퍼포먼스,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기업 중심으로 다시금 주가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제 확실한 작품 또는 안정적인 플랫폼 수입이 딱 갖춰지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숫자를 딱딱딱 시장에 증명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살펴볼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숫자가 보장되는 기업은 비교적 기회가 마련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굉장히 많이 하락한 업종은 바로 미디어 업종입니다. 이 미디어 기업들의 하락폭도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작년만 해도 어땠습니까? 미디어 업종의 수익률이 상당히 양호했었어요. 오징어 게임 효과는 물론이고 수많은 OTT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진입하거나 국내 업체들이 이제 사업을 확대하니까 OTT 사업을 확대하니까 이 수혜의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던 영역이었죠.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넷플릭스의 성장 둔화 우려가 나타나니까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죠. 최근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많은 신작 효과들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해외 OTT 업체들의 진출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들어올 기업들 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주가 하락폭이 좀 큰 업종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좀 흥미로운 점은요. 미디어 업종도 이제 어떻습니까? 본래는 개별 기업마다 이 개별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많은 기업들이 고루고루 다 같이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업종도 게임 업종처럼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기대감이나 이슈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주가 변동이 빠르게 일어나는 업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일부 극장사나 뭐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가 되려 이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나 하락폭이 제한되는 기업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록 넷플릭스 주가 반등이 좀 유연한 상황이고 또 업종에 대한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졌죠. 신작 기대감 이런 것들이 소멸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오징어 게임 2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또 OTT 업체들이 부진한 이익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성비 투자를 다시금 확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단위에서 좀 이슈는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축 소재 기업들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의외의 업종이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막 얘기가 많았어요. 연초까지만 해도 건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 원자재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영업 환경이 더 개선될 거야. 그리고 주가도 더 오를 거야. 뭐 특히 시멘트 업체들 굉장히 좋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예상외로 너무 크게 급등하니까 결국에는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무너져 내렸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최근에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고요. 건설업체들의 이제 건축 환경이 악화되니까 공사 중단까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 소재 업종에 대한 투심이 이제 굉장히 얼어붙은 거죠. 둔촌주공 사태 있잖아요. 서울에서. 둔촌주공 사태가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제 건축 소재주에 투자 중인 주식 투자자들께도 이제 반가운 소식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건설업체들의 건축비는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무려 10% 이상 폭등했다라 그래요. 둔촌주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을 뿐이고 수도권에서 이제 수많은 분양 계획들이 계속 줄줄줄 밀리고 있고 금리 인상과 이제 분양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수요 감소 우려까지도 계속 겹업지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화물연대 파업까지 일부 겹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업체들의 이중고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 시멘트 기업들의 재고가 역대 최대치로 쌓이니까 이제 가동까지 중단되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 소재들의 기업들의 주가도 여러 업종 중에서 손실률이 굉장히 큰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 무엇보다 연초까지만 해도 낙관론이 종종 보였던 시멘트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이제 많이 하락했어요. 건축 소재 업종은 당분간 이제 단기 악재, 장기 악재가 이제 얽히고 설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악재 일부 단기 악재가 해소되거나 아니면 일부 장기 악재가 다시 재차 악화되는 과정에서 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좀 심하게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마음 놓고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좀 마음을 놓기 어려운 영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항공업종 주가가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들 업종 자체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항공 수요가 본격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서니까 항공업종 개선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확대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화물 수요가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코로나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반영됐어. 야, 여행 수요 늘어나는 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어.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 회복이 더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근에 항공 물류 운임이요. 여객 운임 말고 물류 운임이 이미 올해 초부터 약세로 전환이 됐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은 지난 코로나 시국 동안 항공 여객 수요가 쫙 끊겼잖아요. 여행을 아무도 못 가고 출장 아무도 못 가고. 그래서 이 여객 수요가 대폭 감소했는데도 오히려 화물 쪽,
화물 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여객 수요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 화물 수요가 화물 운임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해운 공급, 항공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여객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비행기를 더 많이 띄우니까 화물 공급이 이제 꾸준히 늘어나니까 이 과정에서 화물 쪽에서의 이 운임 감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어? 야, 여행객 백날 늘어나도 그동안 화물에서 번 돈이 너무 많아. 이러한 시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의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항공사들의 주가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주가는 점점 재편될 항공업종의 경쟁력과 경쟁 강도를 따라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제 이 종전의 항공업종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코로나 수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쪼록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업계가 과도한 경쟁 때문에 성장 둔화를 경험해 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보다 낮아진 경쟁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인 생활용품 업종인데요. 자, 특히 이제 화장품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중국의 소비 둔화 그리고 자체 브랜드 시장의 성장 때문에 이 국내 화장품 업종의 투자 매력이 이미 급감했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LG 생활건강까지 역성장을 크게 나타내니까 화장품 업종의 투자 심리가 심각하게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LG 생활건강이 어떻습니까? 프리미엄 화장품인 후를 통해서 성장해 왔는데 이 따이공 단속이랑 경쟁 강화 같은 이슈 때문에 전방팔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국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또 한 번 커졌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평균 수익률 대비 월등히 낮은 손실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여타 화장품 업체들도 계속해서 악화율을 걷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화장품 업종의 부진은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라는 요인 외에도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 둔화라는 전반적인 환경까지 이제 고루고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의 내수 소비가 살아나더라도 국내 중저가 화장품 업체들의 경쟁력은 사실상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저가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많이 팔릴 수 있겠어? 이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좀 오래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두 기업이 이러한 의심을 집중적으로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구심이 좀 거쳐야 이들 기업의 주가 회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업체들은요, 이미 중국 화장품 기업들이 너무나 화장품을 잘 만들어요. 중저가는 이미 우리나라 화장품을 더 이상 쓰지 않을 정도로 경쟁력이 역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품을 찍어내기만 하면 중국에서 다 팔릴 거야. 이러한 믿음을 버리고 제품 경쟁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추후에 화장품 기업들은 특히 중저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제품 경쟁력에 따라서 차별화가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은 제품 경쟁력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항공주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라고 늘 언급되던 이제 이 호텔이랑 여행사들이요. 이들 기업의 이 수익률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행사의 손실률이 눈에 띄게 높다라는 점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하나투어 마이너스 25%, 모두투어 마이너스 20%, 노랑풍선 마이너스 30% 굉장히 두드러지죠. 코로나 완화에 대한 이 기대감은 주가의 상당 부분 이미 선반영됐지만 실제로 실적 반등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더욱더 강조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요, 여행사들이 근래에 이제 예약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단체 관광을 재차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공권과 여행 가능 인원이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 누적된 여행사들의 부실을 털어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니까 마치 새롭다라는 듯이 다시 이제 알려지는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 이들 여행사는 펀더멘탈 회복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들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이 워낙 컸다 보니까 특히 일부 여행사들은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 아직 회복 끝나질 않았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이처럼 기대감이 한껏 반영된 모습이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숫자로 실적으로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주가는 부진한 펀더멘탈을 이겨내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레저 기업 중에 이 골프존의 이 주가 선방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특히 이제 2020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골프 수요 증가에 이어서 2030의 골프 유행까지 이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젊은 세대까지도 골프가 이제 하나의 레저로 자리 잡고 인스타 자랑 허세라는 든든한 버팀목까지 쉽게 사라지기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유행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이 확대되고 해외 골프, 원종 골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국내 골프 수요는 다시금 누그러지기 좀 쉽다. 그래서
이 골프 인기는 점점점 종전보다는 좀 덜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증가폭이 좀 빠르게 둔화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오히려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행 부분은 좀 이 기업들의 이 실적이 좀 눈으로 보이고 펀더멘탈 회복이 되고 그동안 이제 누적된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 악화가 좀 회복되는 수준이 올라와야 다시금 주가가 반등할 여지가 클 것 같다. 라고 좀 의견을 전해드리겠고요. 이렇게 여행업종의 투심이 악화되니까 지금 좀 누가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은가, 상장을 준비해온 야놀자, 여기옷들 같은 기업들도 좀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자, 이외에 이제 메디컬 기업들의 하락도 굉장히 거셌습니다. 수많은 이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던 뭐 시젠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제 기대를 좀 일부 받다가 생각보다 좀 시들시들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악화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들 기업도 좀 개별 플레이가 강하고 무엇보다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진단키트가 조금씩 더 팔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딕텍터가 좀 더 팔린다 하더라도 조금 더 팔리는 걸로 소용없습니다. 이들 기업의 밸류가 굉장히 높다는 뜻은 성장 기대감이 높게 반영됐다는 뜻인데 조금 덜 팔리는 것 같고는 성장률이 종전만큼 높을 수가 없어요. 성장률이 둔화되는 순간 프리미엄은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계속 거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이제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들 기업도 사실상 메디컬 기업이랑 비슷한 뉘앙스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증권 기업들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약환율을 걷게 되면 당연히 또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리테일 사업부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근래는 IB까지도 굉장히 많이 둔화됐어요. 일부 증권사는 IB 쪽에서 이익이 거의 30% 이상 빠질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 자산운용 고루고루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회복이 요원하다. 증권사는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큼직하게 오를 때 한정적으로만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도 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투자 메리트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함께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쭉 상세하게 코멘트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적은 내용 중 일부만 빠르게 훑으면서 읽어드린 건데 상세한 내용은 좀 글로 한번 살펴보시고 이들 리스트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쭉쭉 살펴보시고 나는 좀 많이 오른 기업이 더 갈 것 같아서 관심이 가. 또는 나는 오히려 많이 빠진 기업들한테서 투자 매력이 많이 보이고 반등의 여지가 클 것 같아. 이런 부분 한번 좀 개별 기업들 한번 쭉 리스트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 이야기로 다시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돌이었습니다.